집값이 하락할 때 가장 크게 하락할 곳은 어딜까요? 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씨가 됐나? 3기 신도시 주변 아파트 비명이란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아직 입주가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지 좀 정리를 드리고요. 이것이 가장 크게 받는 시기가 언제일지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왜 좋은 투자 타이밍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지역에 투자를 할 때 호재가 있냐, 어떤 악재가 있냐 살펴보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된 전세 시장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는 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향후 전세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가 있다 판단할 것이고 굳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는 실수요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야, 이 동네 마음에 드는데 살까? 애들도 학교 갈 때가 됐고 문제는 자, 신도시가 살기 좋아지는 지역이 되면은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 이런 동네 어떻게 살아 싶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신도시는 늦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택을 살 사람이 인근의 신도시를 청약하자고 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도시 시세 흐름에서 이런 실수요자의 움직임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중심의 변화를 좀 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있는 미사지구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호반섬이 가장 위치가 좋은 곳 한 곳인데 자, 99 타입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15억 4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지금 보면 똑같은 타입이 13억 5천에 10층 급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약간 위치가 떨어진 가밀지구도 볼게요. 자, 가밀 한라 비발디. 자, 이 아파트 작년 9월에 12억 5천까지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현재 10억 8천 5백만 원의 급매가 나와 있죠.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는 남양주 지역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 아이파크 작년 9월달에 10억 4천만 원의 실거래 찍었지만 현재 9억의 급매가 나와 있고요. 다산 반도 유브라 메이플 2.0 자, 9월달에 10억 4천만 원 실거래 찍었지만 현재는 8억 8천 5백만 원의 급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른 지역도 하락한 건 맞지만 주로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하락폭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의 세입자는 누굴까요? 신도시 입주할 때 전세 매물 엄청 쏟아지거든요. 이거 다 미취학 전후에 자녀를 둔 30대 부부가 채우게 됩니다. 저렴한 신축 전세를 찾아서 신혼집에서 이사를 오는 거죠. 빌라나 구축 복도형 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새 집을 찾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가 또 저렴하니까 다만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워낙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거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도시든 항상 과밀 학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왜? 젊은 부부들 다 이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요. 자녀 입학 전으로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주변은요. 이 큰 수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대기 수요가 강하게 있거든요. 진짜 급매로 던지면 웬만한 지역은 그래도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매가 던짐에도 불구하고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더 낮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고 실거래가와 현재 급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3기 신도시 주변에 진짜 유난히 심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기 신도시 분양가는요.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남 미사지구의 59 타입이 한 9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25평 기준으로요. 자, 하남 교산지구 59 타입 이번에 분양가가 얼마 책정됐죠? 4억 9천만 원 책정됐습니다.
자, 다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양주 다산 신도시 814 타입 지금 9억 9천의 급매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급됐던 왕숙 신도시 84 타입 4억 9천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향동 고양시 향동지구 84 타입 10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창릉지구 6억 7천만 원에 공급됐어요. 자, 이렇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드디어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다. 게다가 이렇게 젊었을 때 자녀를 데리고 이사한 세입자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니까 당연히 기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지역에 공급하는 사람들은 당해 자격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3기 신도시 받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3기 신도시 입주까지 많이 남았어요. 2027년부터 입주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2026년이라고 몇 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2020년, 27년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5년 넘게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5년 넘게 남았으면 솔직히 먼 미래일처럼 느껴져서 당장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살려고 할 텐데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기존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고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쌀 뿐더러 향후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란 걸 다 알아요. 왜? 요즘은 유튜버 분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결국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3기 신도시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창릉지구 84 타입은 165대 1의 경쟁률을 나왔죠. 왕숙 2지구도 최고 경쟁률 80대 1 찍었습니다. 교산지구도 52대 1 경쟁률 나왔어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몇 번 청약 넣다 보면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고 기존 주택 사지 않을까 싶겠지만 솔직히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남았습니다. 딱 5개 신도시만 볼게요. 왕숙지구, 교산지구, 계양지구, 창릉지구, 대장지구. 이 5개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10만 3천호가 됩니다. 임대 빼고 순수 분양 물량만요.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1차부터 4차 사전 청약 진행했잖아요. 그때 꽤 적지 않은 물량 공급했거든요. 얼마나 공급했을까요? 9,700호 공급했습니다. 아직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분양 제도를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걸 청약 대기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3기 신도시 5개 신도시만 있겠습니까? 중소규모 택지에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지정한 광명 시흥지구부터 시작해서 3080 플러스 다 합치면 분양 물량만 40만 호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단순하게 현재 경쟁률 높다고 일반 기존 주택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매도자들 지금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자꾸 금매가 보이고 가격이 떨어질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자들도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 한꺼번에 신도시로 옮겨가기 전에 어쩌면 지금이 가장 가치가 높게 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의 금매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매도자는 빨리 팔려고 그럴 것이고 매수 대기자는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침체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3기 신도시, 대형 신도시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요, 입주할 때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입주 1, 2년 차에 전세, 매매, 동반 약세가 나타나죠. 당연하죠. 그 지역의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30% 배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있다? 해당 인근 지역 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더라. 그럼 입주 시기에 전부 다 맞춰서 그쪽으로 이사 가버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 남아돌 것이고, 야, 전세 세입자 못 구한 사람들 매매해가지고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매가 많아지면서 매매 가격까지 급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판교 신도시 입주할 때 분당 신도시 침체 있었고요. 미사 신도시 입주 시기에 명일동 침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 2 신도시 입주 시기에 동탄 1 신도시 침체가 굉장히 강하게 왔죠. 역전선에 와서 그 지역 주택가격이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킨텍스 입주 시기에 일산 신도시 침체 있었죠. 그래서 2019년에 이들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때까지 일산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입주 다 끝나니까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 시기의 침체 시기를요, 지금 잘 살펴보잖아요. 역설적으로 이때를 해당 지역 갭 투자 시기로 보는 겁니다. 악재가 있었던 게 신도시 입주로 해소가 되면서 가장 주택가율이 낮았던 걸 오히려 기회로 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기회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세보다는 지금 하락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은요, 이 하락을 더 크게 반영할 가능성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값은 어떻게 하락하고 어떻게 다시 오를까요? 자, 이 두 가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